자식을 위해 평생을 내줬지만 남은 건 공허뿐이었다. 나는 올해 68이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다.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모든 걸 그들을 위해 썼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좋은 대학 보내면, 좋은 직장 구하면, 결혼하고 정착하면 그때는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버텼다.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다. 현실은 고단한 날들의 반복이었다. 그땐 몰랐다. 새벽 5시 찬 바람이 스미는 창문 틈으로 잠이 깬다. 낡은 방바닥이 삐걱거린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조용하다. 고요한 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인다. 냉장고를 열면 서늘한 바람만 맞는다. 어제 남은 국이 한 그릇 있다. 식은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딸은 서울에 산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산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온다. 그마저도 뜸하다. 오래된 달력의 빈칸을 본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 어두운 복도의 전구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다. 아침이 오면 장을 본다. 예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쌀값, 전기료, 가스비. 하나씩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노후는 준비 없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딸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전세금을 뺐다.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 예금을 털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니까. 남편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보험으로는 부족했다. 나머지는 내가 채웠다. 빚을 내서라도 치료받게 했다. 그래도 남편은 갔다. 장례 치르고 난이 남은 게 없었다. 집 한 채와 조금의 생활비. 그걸로 버텨야 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검소하게 살면 된다고. 아이들이 자리 잡으면 도와줄 거라고.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기료 고지서가 온다. 예전보다 많이 나왔다. 혼자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겨울이 되면 더 오른다. 난방을 아껴 써도 마찬가지다. 병원비도 부담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진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신다.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상당한 돈이 든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가격표를 이제는 자세히 본다. 할인 상품만 골라 담는다. 그래도 장바구니는 예전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 저축이 빠르게 줄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버티는 사이 모든 게 변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를 꺼냈다. 말끝을 흐렸다. 직접 도와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딸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들에게도 연락해봤다. 결과는 비슷했다.
손자 학원비, 아내 병원비, 집 대출. 할 말은 많았다. 하지만 나를 도울 여유는 없었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안다. 나도 그 나이를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예전에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다. 함께 쓰는 돈이어도 나눠 쓰면 부담이 줄었다. 이제는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집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하나하나가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연금은 적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유족연금도 많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다들 비슷한 처지다. 자식들이 잘 살면 다행이고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일이라고 한다. 우리 때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 누군가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여겼다.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 그 경계를 제대로 그어야 했는데 모든 걸 주느라 그 선을 잃어버렸다. 낮에는 텔레비전을 본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룬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얘기 같다. 쓴 약맛이 입에 맴돈다. 하루에 여러 알씩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통을 보면 내 나이가 실감난다. 가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린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외롭다. 집 안이 더 쓸쓸해 보인다. 저녁이 되면 전기를 아껴 쓴다. 필요한 곳만 켠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한다. 이웃에게 폐가 될까 봐서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진다. 내일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후는 준비 없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각자 살기 힘들다는 걸 안다. 다만 서운할 뿐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내줬는데 이제 내가 힘들 때는 외면당하는 기분이다. 물론 내 선택이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혹독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나만 남았다. 빈 둥지에 혼자 앉아있는 새가 된 기분이다. 그땐 몰랐다. 그 후로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자식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졌다. 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한다. 안부를 묻는 정도다.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지 않는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피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난다. 딸은 바쁘다고 말한다. 나도 괜찮다고 답한다. 거짓말이지만 아들은 더 연락이 뜸하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짧게 안부를 전한다. 손자 얘기를 조금 한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할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주 놀러 왔다. 특히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렀다.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다.
그때가 그립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후부터인 것 같다. 돈 얘기를 꺼낸 후부터. 자식들도 눈치가 빠르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나도 그 나이 때 친정 부모님께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때는 미안하다고만 생각했다. 지금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부터 계획한 통화였다. 더 이상 혼자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고 서러웠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도 힘들어. 예상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전화기가 차갑게 식었다. 아들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 것 같아서다. 그날부터 아이들과 연락이 더 뜸해졌다.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졌고, 아이들은 미안해서 연락하기 어려워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가장 멀어지고 있었다. 혈육인데도 남처럼 조심스러워졌다. 버티는 사이 모든 게 변했다. 명절이 다가왔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다. 온 집안이 북적였다.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딸은 시댁에 간다고 했다. 아들은 처가에 간다고 했다. 핑계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간단하게나마 남편 제사를 지냈다. 재물도 예전만 못했다. 그래도 마음만은 정성껏 담았다. 제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했다. 집은 조용했고 나만 남았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해맑은 모습이었다. 그때는 내가 세상의 전부였을 텐데.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혼자 명절을 보낸다는 걸 알고 왔다고 했다. 고마웠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아주머니도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들이 각자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위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혼자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의지할 곳 없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외로웠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속이 안 좋을 때도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다.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혼자였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오래 기다렸다. 번호표를 받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소독약 냄새가 역했다. 의사는 바쁜 듯 빠르게 설명했다. 혈압이 높다고 했다. 혈당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약을 처방해주며 정기적으로 오라고 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한 달치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돈이 든다. 집에 와서 약통을 정리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점점 늘어났다. 쓴 약 맛이 입에 맴돌았다.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이 초라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예전에는 외모에 신경을 썼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단정하게 꾸몄다. 지금은 볼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황량해졌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어차피 나 혼자 보는 공간이었다. 냉장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한 번에 많이 사도 혼자 먹기 어려웠다. 상할까봐 조금씩만 샀다. 텅 빈 냉장고를 열 때마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다가 새벽이 되었다. 고요한 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날 깨달았다. 나는 정말 혼자였다.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혼자였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노후는 준비 없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관계도 건강도 경제도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웠다.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았다. 약을 먹고 잠시 누워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도 몸이 무거웠다. 기운이 없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괜찮으세요? 쓰러지셨잖아요.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와 봤다고 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알아챌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웃 아주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정말 혼자였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쓰러진 순간의 무력감이 계속 떠올랐다.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다.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현실을 직시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봤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늘어가고 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위험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갔다. 선택지들을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내 상황을 털어놓고 지원을 부탁하는 것. 정서적으로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관계가 더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상황에서 다시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는 지역의 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는 것.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스스로 생활을 더 절약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더 고단해질 것이고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세 가지 모두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결국 두 가지 근거로 결정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나았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이미 멀어진 관계를 더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동사무소에 갔다. 처음 가는 곳이라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안내 데스크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몇 가지 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다른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개인정보, 가족관계, 소득 상황을 적어야 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썼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생활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도 소개해줬다. 요가 수업, 건강 강좌, 취미 활동 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도해봤다. 요가 수업에 나갔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다.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겼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 보증금을 빼서 당분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새 집은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관리비도 적게 나왔다. 난방비도 많이 줄었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렸다. 아이들 어릴 때 물건들, 남편의 유품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지만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서러웠다. 평생 모은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게 내 인생을 지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복지관에 갔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함께 식사도 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대화도 즐거웠다. 자녀들과는 가끔 연락했다. 예전보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서로 편했다.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건강관리도 신경 썼다.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몸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다. 약값 부담도 줄었다. 복지 혜택으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니 큰 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가을비 내리는 날에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외로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버티기만 하던 일상에서 벗어났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부족한 관계를, 한계가 있는 상황을. 그게 내 삶이었다. 버티는 사이 모든 게 변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후는 준비 없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상황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안부를 물었다. 괜찮다고 답했다. 진심이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 같았다. 더 늦추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다.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루면 안 됐다. 건강검진을 미루면 안 됐다.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미루면 안 됐다. 제도와 서비스 활용을 미루면 안 됐다. 괜찮아. 난 익숙하니까. 예전에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지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렵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었다.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루지 말 것.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자녀와의 대화를 정직하게 할 것. 서로 부담스럽더라도 현실을 공유하는 게 낫다. 제도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작은 생활비라도 스스로 관리할 것. 의존보다는 자립이 마음 편하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을 것.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 도움을 요청할 때 죄책감을 갖지 말 것.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으니 이제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 세대의 노후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때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훗날 공허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균형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